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뉴스를 한번 볼까 해요. 제가 토큰증권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좀 많이 봤는데요. 몇 달 전 것까지도 대충 한번 봤는데 사실 더 전에 있는 뉴스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한 달 전 안쪽에 있는 뉴스들을 가져왔어요. 가급적 최근 뉴스들이죠. 제가 이제 국내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비슷하다. 제가 작년에 봤던 거, 또 그 전에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릴 때 검색하면 나왔던 뉴스들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냥 단 하나, 법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제화가 아니면은 기업들이 무슨 활동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금융권은 돈이 좀 있으니까 쉽게 확장이나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토큰 증권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좀 힘들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제화가 작년에 됐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던 발셀 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님이 계신 곳이죠. 여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지금 3월달 뉴스인데요. 직전 라운드 가치가 280억이었다. 그 직전 가치를 봤을 때 시드 투자를 받았던 때가 22년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30억짜리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3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떠냐면 이 회사는 만약에 토큰증권이 법원이 통과됐다면 이거 우습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30억 규모가 아니라 더 큰 규모에서 우리나라도 활성화됐을 것이고 또 해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비단 발셀 스탠다드만은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법제화가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회사들도 쉽지 않다. 지금 계속 올해는 되겠지 하면서 버텨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지켜봤던 회사들 중에서 쓰러져가는 회사들도 제법 있습니다. 없어지거나 뉴스가 막 나왔지만 뒤에 그냥 조용히 사라진 회사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오셨던 분들도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은 안타깝다. 뭔가를 만들 거리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끌어야 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아무튼 올해는 좀 어떻게 해서든 법제화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을 놓는다면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토큰증권 법제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좀 크게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뉴스로 시리즈 A를 발셀 스탠다드가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22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25년에 다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25년에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냄새를 아마 대표님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6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아마 이런 시리즈 A, B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받게 되고 성장해 나가는 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러면은 주식시장조차도 어지러워지겠죠. 뭐만 하면 토큰증권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들어오는 종목들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제가 전달드리는 국내 뉴스들을 보시면 이 회사는 옛날부터 들어봤던 회사인데 옛날부터 해오던 회사인데 잘 해오던 회사인데 혹은 이 회사는 뭐야? 라고 하면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발셀 스탠다드가 국내에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신범준 대표님이 맡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하고 얘기를 딱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토큰증권의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죠. IT센이 아마 떠오르는데 맞지 싶어요. 보이죠? IT센 글로벌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회사도 금으로 토큰증권을 약간 스테이블 코인처럼 금을 갖다가 토큰화해서 실물 금을 보관하고 토큰으로 증권을 또 발행을 해서 이렇게 갖게 하도록 이렇게 생골드하고 뭔가를 하겠다 하는데 생골드 여기 무슨 어플도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 IT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무슨 박람회 같은 걸 하면 참여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회사도 우리가 이제 금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고 파는데 좀 수월하게 토큰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금 기반된 토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해외 회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회수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IT센 같은 거는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들도 보면 몇 가지 법무법인들이 토큰증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 화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회사인데요. 한번 대충 볼까요? LS증권 또한 토큰증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기 계신 좀 오늘 일가에서 좀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랑 맺었다. 한국투자증권이 맺었다는 얘기고, 미래세증권 또한 토큰증권에 관심이 좀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은 증권회사들이 토큰증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법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증권 뜸들이고 있는 법뿐이지, 사실은 주요 먹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시장이 이미 해외에서 엄청나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더 액션을 안 취해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늦게 진출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손해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다. 한투가 됐든 미래에셋증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캐비가 됐든 무조건 빨리 진행하고 잘 되고 있는 해외 회사랑 손 잡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펑크비즘이라는 데가 있네요. RW 거래소를 향한 도전하고 이 토큰으로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이게 토큰이 보니까 보통 우리 아주 유명한 NFT죠. BAYC 그 원숭이들 그림 있잖아요. 비싸게 팔렸던 원숭이들 그림에서 그걸 가져왔던 회사가 에이프코인을 기축통화처럼 쓰려고 좀 시도를 했었죠. 요거는 NFT 마켓인 오픈시나 이런 데서도 기축처럼 하나를 쓰려고 했었고,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RWA 거래소를 갖다가 비전을 갖다가 거점을 딴 데로 둬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런 회사들의 가치라 하면 엄청 유명한 NFT나 이런 애들이 좀 붙어줘야 되죠. 붙어주고, 저는 이런 회사들은 또 바라는 점은 너무 디파이로만 많이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RWA 거래소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법규는 지켜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허술한 데를 일부러 노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그 법을 따라줬으면 좋겠고, 더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미국 SEC가 지금 조금 완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회사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NFT가 또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가격이 그것도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ITI즈 발행 전문 플랫폼, 발행 전문인 회사네요. 패스토로 증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발행 전문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회사의 장단점이나 이런 게 좀 적어놓은 뉴스는 아니라서 이런 회사가 있구나 정도 하고, 뒤에 특별히 활동을 하면 또 뉴스에 나오겠죠.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LS증권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 증권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게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협금을 받은 거죠. 협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시장 활성화에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한국 SE거래 조원동 대표님 계신 곳인데, 여기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장외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겠다. 요거는 조금 주목해볼 만하겠다. 자금력을 가진 회사가 일단 이렇게 뒷받쳐주고, 그 다음에 원래 이걸 갖다가 추진해 오던 업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된다. 지금 관심도가 사실은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적은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해외랑 손잡는 걸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상품들의 다양한 교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좋은 상품이 있다면 굳이 왜 한국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해외에 상장하거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저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컨택을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로 해외에서도 상장하고 싶은 회사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법상 지금 뭐 준비가 안 되니까 따로 제가 컨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통과가 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국내 토큰증권 거래소들을 선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괜찮겠다 싶은 데는 해외에서 있었던 상품 중에 괜찮다 싶은 거를 갖다가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토큰 증권의 키맨은 아마 이분이 될 거다. 거의 확실시되게 이분이 키맨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토큰증권에 많은 발언들을 좋게 해주셨고요. 민병덕 의원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필수 과제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초지일관하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정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체적 설명드리자면 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법안들이 쫙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정무위를 열지를 않아서 못한다. 정무위 자체를 못 연다는 거죠. 전국이 불안하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대선 직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직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에서 대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 민명덕 국회의원님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회 공동 주최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산업진흥회조차도 굉장히 법제화에 진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되든 각 정당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수장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되시든 토큰증권 법제화는 기정사실이다. 빠르면은 뭐 3분기 안으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빠르면 여름,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분기까지는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님, 이분이 매우 주요 인물 중에 하나죠. 지금 금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초석을 다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향후의 금융시장의 중요한 혁신 의제가 될 거다, 요런 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굉장히 큰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계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서울정부 청사에서 언제 하신 거죠? 4월 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발행할 수 있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STO는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것. 아주 마음에 드는 발언입니다. 직후에 될 거라고 하셨던 이 말씀하고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가속도를 저는 기대하게 되고요. 뒤에는 별로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상자산은 크립토죠. 좀 더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겠다. 뭐 거기서 그냥 끝나는 얘기고, 결론은 STO입니다. 저는 이 STO 시장 자체가 뭐 시장이라 말하기도 좀 우습습니다. 이게 증권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요 업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플랫폼에 못 올리는 회사도 있을 거니까. 요 업계에서 이제 퇴보하는 회사도 있고 나아가는 회사도 있을 건데, 나아가는 선두점에 있는 회사를 꼭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의 SEC 산하에서 누가 잘하고 있냐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시간에 SEC 의장 새로 뽑혔죠. 폴 해킨스가 가장 잘해오고 있는 회사 대표격으로 INX 리미티드를 언급했다. 저는 제가 봅시다, 한 5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제가 봤던 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잘 해오고 있고, 누가 수많은 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토큰이 자기가 이제 가격이 안 오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회사가 걸었던 길이 헛되지 않고 지금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혁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뭐 그 회사뿐만 아니죠. 세큐리티 블랙락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계가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이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요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래서 누가 돈을 벌고 왜 많이 벌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이런 투자 관련된, 금융에 관련된 쪽에서 새로 무엇이 생겼을 때는 누가 돈을 벌까? 저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고, 주식 상장을 하든 STO를 하시든 뭐 이렇게 많이 될 건데, 해외하고도 협업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일단 저는 만약에 뭐 아이넥스 쪽에 컨택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현재 그 한국 커뮤니티 고문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맞게 제가 좀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올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좀 달려보시죠, 다 같이.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올 가을에 9월 말쯤에 STO 서밋을 한국거래소 KRX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KRX에서 STO 서밋 3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좀 페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제가 그 행사에 코호스트로 이번에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몇 표 정도는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좀 해야 된다. 시장도 발전시켜야 되고 투자자 보호도 좀 해야 된다. 글로벌 리더십도 확보해야 된다. 뭐 좋은 얘기는 다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은, 이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게 가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동산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든 자산군들은 증서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짚어주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아무튼 디지털 자산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좀 빨리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됐든 크립토가 됐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보호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토큰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펌블 또한 토큰 증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있었던 회사죠. 이게 이제 코트라랑 해가지고 중동의 토큰 증권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특별히 뉴스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제 두바이를 전략적 거점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뭔가 좀 서비스를 해서 플랫폼을 성장시키겠다. 부동산 전문하는 회사잖아요. 펌블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탁결제원 사장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6월 달에 플랫폼을 선보이겠다. 당장 다음 달입니다. 토큰 증권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테스트 플랫폼이 6월에 개발 완료된다. 사실 이게 약간 중앙화돼 있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게 중앙화돼 있고, 원래 예탁원에서 하던 일을 좀 블록체인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보이죠? 전자증권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 베드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싹 전환하겠다, 그런 데고요. 또 테스트 베드로 쓰이는 데가 미래에셋증권, 하나, 신한, 투자증권 이렇게, 그리고 펌블, 테사, 코스콤, 딱 보시면은 전부 다 굉장히 토큰 증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들, 그리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데일리에서 뉴스가 나왔네요. 부동산부터 음악, 맛집까지 토큰 증권 유통시장이 열린다. 김현석 기자님이 토큰 증권 관련돼서 뉴스를 많이 쓰고 계신데 한번 볼까요? 협금을 받은 회사도 처음 등장했다. 협금 아까 전에 어떤 회사가 나왔죠?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막 임시로 하던 거를 정식 인가를 받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사, 펌블, 루센트블록,
뮤직하우 계속 해오던 업체들이고요. 에이판다 파트너스랑 갤럭시아 머니터리 정도 보시고, 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효성 쪽 계열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토큰증권이 좀 붐이 이를 때는 이 회사도 뭐 주식이나 이런 금액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왜 그런지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으로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토큰증권 붐이 만약에 일게 되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T, 한국 ST 거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원동 대표하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 LS랑 같이 붙어서 한다 했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고 넘겼는데 여기 다시 써놨네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협금을 받았다. 요게 이제 인가받은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돼 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계약 증권 유통을 한다는 게 되게 아이디어상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100년 가게 STO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돕겠다. 요거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토큰 증권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비단 그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이 같은 형태로 필요한, 수혈이 즉각 필요한 회사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되는 바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까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투자계약 증권하고 신탁 수익증권 유통시간이 열릴 거다 하면서,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있었죠. 여기 써있는데 항공기 엔진 관련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탁 수익증권으로 된 게 하나 있었었는데 협금이 이번에 이제 좀 지정되면서 연결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요것도 좀 재밌게 돌아간다. 근데 요게 비단 요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죠. 많은 회사들이 분명히 라이센스를 따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한국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시고 만약에 좀 회사를 좀 알리고 싶다, 뭐 STO 서밋에 나오셔서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뉴스로서 어떻게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료 또한 언제든지 메일 주소나 이런 거는 열어놨으니까요. 혹은 뭐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셔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큰증권 업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간혹 보면은 좀 정리가 많이 안 된 회사들도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답이 안 나온다 싶은 데도 있고, 또 좀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토큰증권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